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서는 예, 그 형사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한 받고 지금 항소를 한 상태고요. 선고가 나서 이제 법정에서 예, 구속이 되고 6개월, 나서 예, 이제 6개월 선고가 그날 떨어져서 그날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 지금 과거에도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드님이 처벌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어갖고 이제 음, 들어가서 그냥 저기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글쎄요 그 피해자 그 먼저 이제 늑골이 골절됐다라고 한 그 피해자 있잖아요. 이제 네네. 뭐 피해자가 늑골이 골절됐다라고 한다면 5주 늑골이 이제 나왔대요. 5주 5주. 전치 5주. 그러면은 적게 다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늑골이 뭐 한 대가 부러진 걸 수도 있는데 5주라고 한다면 이제 늑골이 그래도 여러 군데 골절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은 다 나았죠. 그 예. 늑골은 시간이 작년 지나면 11월. 붙으니까. 그래서 예, 여튼 작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 지금 과거에도 이제 그런 이런 뭐 폭행 사건들이 아드님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또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제 네. 범죄에서는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니 가중처벌을 병원에 입원한 거 음. 저기 뭐야 저 엄평병원에 한 달간 입원한 거 이런 거 다 넣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네. 사정이고 어쨌든 간에 예, 이제 예, 뭐 예.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너무나 심각해가지고서 의사가 아예 의사 판단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다 지금은 처벌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일단은 그 아드님이 그 상습적으로 이제 폭행이나 이제 또 그걸로 인해서 상해 뭐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중 처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 현재 상황인 건데 여기서 결국에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드님이 어떻게든 좀 풀려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형사 합의를 하셔야 돼요. 형사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항소심에서도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사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사실 6개월 이제 선고를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상 거의 뭐 다 채우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도 뭐 이거를 빨리 뭐 보석 신청이라는 걸 뭐 보석 신청이라도 해가지고서는 어쨌든 아니 아드님을 보석 신청은 지금 한 상태예요. 그날 재판하는 날 바로 했어요. 말을 제가 좀 이어서 할게요. 예, 저희가 시간이 네.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 좀 들어보세요. 예. 그 보석 신청을 네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보석 신청을 하면 네.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판부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가 들어가는 게 결국에 네.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일단은 합의가 안 되면은 어렵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탁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탁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공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공탁을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공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기 저는 일단 그거는 일단 배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합의를 하세요. 그리고 글쎄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사실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단 그게 어떨 때 1,000만 원이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같이 합의를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어쨌든 성인이고 이걸로 인해서 다쳐서 뭐 병원에 단기간이라도 입원을 하고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금만 하더라도 뭐 그 피해자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다 달라지겠지만 뭐 몇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사합의금이랑 민사합의금을 더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사실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를만 따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민사소송에 뭐 휘말려 가지고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뭐 고민을 하고 뭐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지금
그 아드님 피해자, 아드님의 폭행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의 그냥 합의를 하시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한테 그 사정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1,000만 원이란 금액을 일시가 아니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이라도 합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연락 주신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상대방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배상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좀 안 되시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셨겠지만 또 입장을 다 생각해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니까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좀 조항을 달아도 되죠. 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앞으로의 민형사상 책임은 서로 묻지 않는 걸로 한다. 뭐 이런. 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예, 네네. 예. 그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마무리한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합의 보는 것밖에 없네요. 지금 합의 보는 거 말고는 그렇죠. 방법이 네네. 없는 없죠. 건가요? 만약에 합의를 만약에 안 하시면은 나중에 그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수도 있어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음. 공탁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개의에 개의. 글쎄요. 이제 그거는 사실상 공탁이라는 거는 저희도 뭐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 공탁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정보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확인 요청을 하신 다음에 공탁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법원이 그걸 피해자한테 의사를 확인해줘요. 근데 피해자가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공탁을 못 하는 거죠. 네. 피해자한테 왜 공탁하느냐 안 하느냐가 묻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국선 거예요?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예, 예. 그 국선 변호사한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국선 변호사님께서 법원에다가 의견 네. 확인은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애쓰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아드님께서도 마음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바라고 있을게요. 네, 힘내시고요. 자, 이렇게 도움 드리고 지금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할 만한 점이 있으시다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폭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됐다라고 한다면 네. 보석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보석 신청 전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합의서와 함께 보석 신청을 하시는 게 네. 이제 보석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